안녕하세요. 데이업의 김민우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기사들을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반도체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소부장들이 조금 요즘 이슈를 받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현재 보시면은 미국 반도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하락의 주된 원인은 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와 좀 경기 침체, 그다음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요인으로 반도체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켰던 건 사실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도체가 왜 필요할까? 왜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될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열풍,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 중국의 경제 둔화,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강화가 있잖아요.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강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예전부터 이제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번 애플이나 삼성 자체가 이제 AI 관련된 스마트폰을 출시함으로써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는 반도체 수요로 감소로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여기 보시면 119억 달러 ICT 수출액 성장 견인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11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ICT 분야 전체 수출액 가운데 57.7% 비중을 차지한 수치인데요. 전년 동월보다 이제 28.5%가 증가했고 8월의 반도체 수출은 이 전년 동월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장과 IT 기기 시장의 이제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전체 반도체 수출이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고대형 메모리인 HBM이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좀 늘려줬습니다. 휴대폰 수출은 1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늘었고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효과로 완제품 수출액이 95%나 증가를 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16억 10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4%나 증가했고 보조 기억 장치인 SSD 수출 확대가 주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SD 수출액은 249%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12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여기 보시면 정부 돈 2,744억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패키징 위에 삼성 SK도 맞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합심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부터 이제 2031년까지 7년 동안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 그다음 뭐 LG화, 하나마이크로, 한미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와 팹리스, 그다음 소부장 기업 포함해서 이제 10개 기관이 협력을 하는데 2,74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이제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과 다기능 저전력, 그다음 뭐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와 필요가 커지면서 핵심 기술도 좀 부상했는데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8년 786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 역시 패키징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TSMC는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시스템 온을 통해서 애플 AI 반도체 생산에 나섰으며 관련 생산을 증설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글로벌 생산형 인공지능 AI 밸류 체인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부장인 소재, 부품, 장비도 함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또 이런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은 AI 반도체 이제 필수 장비를 생산하는 SK와 삼성전자의 든든한 지원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요 소부장의 기업들이 이제 AI 생태계 확장에 발맞춰서 설비 투자를 지속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장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형 AI가 이제 등장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찌감치 이제 고대역 폼 메모리라 그래서 HBM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SSD 시장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터 익스프레스링 프로세싱 인 메모리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HBM SSD 시장 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상승을 했음에도 다른 반도체주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모임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4%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 요인으로 이제 월가의 분석가들은 AI 전용 칩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원픽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잭슨왕인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골드만삭스 주최 이제 기술 컨퍼런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동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자 이제 경쟁 업체인 AMD도 0.6%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며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도 3.97%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재료 개발 기업인 이 YC캠이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고객사 양산 평가를 통과해서 핵심 소재인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특수 목적용 유리 코팅 제도 성능 업데이트를 완료해서 이제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의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 재로서 이제 현재 고객사 테스트에 착수를 했는데요.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은 이제 실리콘과 유리 소재 대신 소재 대신 이제 반도체 기판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인텔, 그다음에 SK, 엔비디아 등은 이제 고사양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유리기판 상용화를 좀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대역 폼 메모리 HBM 수출 통제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압력에 굴복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악의적인 반도체 전쟁과는 이제 대조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좀 윈윈 로드맵을 좀 모색해 왔다면서 한국과 경제적 보완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이제 미국 수출 제한과 좀 디커플링 추진에 인질이 되는 것을 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요한 생산기이자 이제 판매 시장으로 일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4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세개가 HBM을 만드는 기업인 세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 그중 두개가 한국 기업 수출 제한이 HBM으로 확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국이 워낙에 지금 현재 중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 6만 원대로 삼성전자의 핵심 메모리 반도체는 전통적인 디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이제 업사이클이 되면 물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 업사이클에서는 이제 디램 물량은 늘질 않고 가격만 분기별로 2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분기에는 가격이 20%까지 못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에 HBM3E를 양산한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V자로 반등하고 삼성전자가 HBM3E를 납품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져서 업황이 반등한다면 주가 또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AI가 이제 애플이 AI 아이폰의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반도체 주가가 좀 결정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스마트폰과 자동화 온디바이스 HBM 시대가 열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메모리 시장이 주력 제품으로 이제 떠오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주요 응용 기계가 이제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넘어 모바일, 자동차, PC 등 온 디바이스 제품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는 이제 모바일 버전이 HBM이 탑재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삼성전자와 SK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IBM 시대를 준비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LLW D램 및 VCS를, SK는 VF4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VCS의 첫 번째 샘플 개발은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전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AI 모듈이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HBM은 좀 부족하고요. 당분간 수요는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굉장히 시장이 한동안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주력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SK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앞으로 성장성을 조금 보자고 하면은 그 AI, 그다음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고대용 메모리 관련해서 성장성은 아무래도 좀 크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AI 관련된 그 시장 자체가 이슈를 받고 성장성이 앞으로 좀 높을 것으로 예견되어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 국내 반도체 시장도 상승 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데이언 멘토 김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